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비판했었던 영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문, 헌재에서의 발언, 이런 모든 것들이 회자가 되고 알고리즘이 역주행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탄핵 왜 됐냐?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권시켜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재평가가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 상승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다운됩니다. 이재명이 내란이구나, 헌재가 내란이구나, 사법부가 내란이구나, 선관위가 내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다시 한번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진자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지키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썩어도 선관위가 썩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통령은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검사 시절부터 선관위의 부정부패, 부정선거의 의혹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Too big to rig. 그 젖발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당선된 거야, 이 바보들아. 자, 그래서 Too big to rig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선관위 문제만큼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그 다음에 계엄군을 보낸 그 상징적 의미,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기구로부터 초법적인 지위를 노리면서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난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이 조직이 건재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라진다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계엄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계엄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하신 거죠. 대통령께서 최근에 형사재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영상, 여기 지금 댓글 보십시오. 지금 보니 소름 돋네. 방법이 계엄뿐이었네. 다 최근 댓글이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다 옳은 말이었네. 사실 윤석열의 행위는 옳았던 게 아닐까. 윤석열이 옳아서 반말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저는 이렇게 보통 반말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계엄령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에는 아까 2차 각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몽령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열매는 계속 맺어질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각성운동으로 불릴 겁니다. 자, 아니 겪어보니 이게 맞았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제일 밑에 와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형사재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강의하듯이 막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전산이 뭐가 잘못됐고 투표용지가 뭐가 잘못됐고 뭐 이거는 이게 뭐가 잘못됐고 쫙 강의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 왜 탈핵됐냐 이런 여론인 거예요. 이거 지금 윤석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구님,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하세요. 경고합니다. 완전히 그 뭐랄까 그 계몽유비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차 계몽유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계엄을 해서 뭐지 했는데 점점 모든 게 드러났다. 이게 다 최근 영상. 그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죄지 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씁쓸한 댓글인데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정에, 가장 큰 진실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수십 년 살면서 그 생태계를 다 아는 거야. 판사들도 알고. 최근에 제가 어떤 법조인 만났는데 사법부가 왜 저렇게 선관위를 보여주는지 저한테 막 비사를 얘기해 주는데 판결문 이렇게 써줄 테니까 뭐 돈 요구하고 이런 판사들이 너무 많대. 썩은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 선관위와 관련된 판사들, 썩어 있는 판사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큰 비즈니스겠어요 이게. 민유수기가 왜 투표용지를 안 보고 갔겠냐고. 2020년 총선 비례투표지도 안 보고. 노태학, 천대엽이, 권순일 이런 자들이 왜 저랬겠어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거대한 큰 부정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거대한 추악한 진실의 문 앞에 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권한 비상대권밖에 없다라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다시 생각해도 계엄령 감동적이에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이었다니.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징역 30년, 선관위와 부정선거 관련 판사들은 몇 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같은 판사니까 무죄인가?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주요 메시지 좀 들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을 믿었는가? 국민들을 믿은 거예요. 내가 국가의 헌법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다면 여기에 국민들만 동의해준다면 이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주권을 위해서 일어난 국민들이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각성하여 일어난다면 이 싸움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믿는다. 두 번째,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체제 전복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은 선관위 사법부와 민주당입니다. 이 자들이 중국과 결탁을 하고 반국가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켰다. 무슨 말이죠? 내란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선포는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선포한 거예요. 진짜 내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짜 내란 프레임을 씌운 거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 즉 내란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셨다. 이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일거의 척결이라는 것이 단숨에 됐다면 좋겠지만 이게 점진적인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메시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가장 빨리 계엄군이 도착한 곳이 바로 선관위다. 국회보다 빨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리신 용단,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데 가장 큰 엔진이 될 것이고 반드시 전국적으로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달린 댓글, 선관위 꼬라지 보니까 의심할 만했네. 말투가 거의 다 최근에 깨어난 분들이죠. 저 같은 사람은 댓글 달면 키키키 못하거든요. 슬퍼서 왜 탄핵된 거냐 웃긴 하지만은 이건 어이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내려가야 될 인간은 이재명이라는 거야. 지은님 불쌍하다.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고 다니는 느낌. 얼마나 크고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시 알고리즘에 뜨네 덜덜. 난 그동안엔 저 사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황당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엄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사태부터 현재 정부에서 발표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거예요. 진짜 현재의 정신병자 민주당과 대통령 때문에 이재명 말하는 거예요. 계엄을 했었던 건가. 정신병자 이재명과 민주당.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다. 일단 확실한 건 이번 사건들로 난 민주당은 절대 믿지 못하게 되었다. 굉장히 진솔한 댓글이에요. 그죠? 자, 개몽되었습니다. 늦게 알아 죄송합니다. 우와 지금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네. 선관위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마약도 길거리에서 포풀 주사기 꽂는 수준까지 오면 덜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각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님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목적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다라고 하는 2024년 12월에 SBS 영상에 또 달린 댓글. 이게 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지는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이제 6.3 부정선거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꼭 다뤄야 되는 이 앵글을 저는 다루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 분석하잖아요. 다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이 저는 정말 크다 봅니다. 저는 나 진짜 윤석열 미친 줄 알았는데 이제 이해된다. 이게 다 진솔한 댓글이거든. 그다음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거 영상 여기 달린 댓글. 계엄 욕했는데 지금 보니 맞는 것 같네. 왜 탄핵당했죠? 이게 점점 계엄할 만했네. 이래서 계엄했구나. 왜 탄핵된 거야 이거? 탄핵시키는 놈들 와봐. 너네들 내란 아니 얘기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치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탄핵됐다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제는 달라붙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는 계엄이 답인 듯
결국 계엄이 맞다는 소리네. 킥킥킥. 그다음에 헌재에서 있었던 일, 이거는 이제 1년도 된 영상인데 여기에도 윤석열이 나라를 구한 거네. 와, 리얼 계엄은 옳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가 지지를 꼬라박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나왔죠. 저는 이재명 부정여론 올라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이거 계엄 옳았던 것 같다, 여기랑 맞닿아 있는 정서가 굉장히 많다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평가 받고 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 자유롭게 하고 복권시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괴롭히고 수사했던 자들 모조리 다 심판해야 된다는 쪽으로 끝까지 몰고 갈 겁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윤은 살고 이재명은 죽는다, 계속 외칠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만 죽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독하게 괴롭혔었던 중앙일보, JTBC 파산 위기, 홍장호의 지렁이 글씨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었던 이 추악한 인간, 이 인간 지금 특검 수사받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에서 홍장호 수사 왜 하는 줄 알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거든. 노태악 이 자가 탄핵 전국 때 당시 국회에 불려 나와서 계속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없다. 노태악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사필기정 인강보, 윤석열 대통령 조롱하고 씹고 했었던 김병기 13개 사건에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고 조롱했었던 강선우 구속 기소됐습니다. 돈 돌리다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씹고 돌리고 음모론자로 내란이라 그러고 당대표 시절부터 들이받고 그렇게 괴롭혔었던 이준석 여성의당한테 패배했어요. 서울시장에. 준석아, 너 자꾸 뺀질거리고 도망가지 말라고 2차 토론 하자니까 지금. 이재명, 레임덕, 너 얼마 안 남았다. 정청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조국 업당 평택을해서 당선 안 됐잖아. 내란이라고 씹고 돌리던 것들 다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공소 취소 거래설, 이재명이가 검찰이랑 거래해가지고 검찰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하고 검찰은 생명을 유지하는 이 거래설을 최초로 유포한 데가 김어준 쇼예요. 김어준이도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매불쇼 반명 찍기로 멘붕. 무슨 말이냐. 소신 발언, 이재명이 왜 김용남을 기용했을까, 조국한테 양보했으면 됐을 건데 그 논리 펼치다가 이재명 개딸들한테 융당 폭격받고 멘붕 왔어요. 방송할 때 표정 너무 안 좋아. 매불쇼 지금 뭐 운영도 뭐 어려워진다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오동우의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한 놈, 이 놈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왜? 최상병 사건 때 직무유기했다고. 양문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조롱하던 인간 의원직 상실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8명, 헌재 8명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던 것들 한 명씩 꼬꾸라지고 있어. 도미노식으로. 이제 시작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살아날수록 대통령 명예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괴롭혔던 것들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무조건 지켜야 돼. 우리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무시하고 깔봤던 자들 끝까지 응징해서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2차 각성이라 좀 말씀드렸는데 6월 첫째 주 지금은 더 격차 벌어졌어요. 30대 20대 정당 지지를 보면은 국힘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벌리고 갑니다. 2차 각성이 일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고 우리가 지금 국민 주권을 지켜야 되는 거대한 싸움에 들어왔고 나면서 청년들이 이 각성도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권리인데 50%만 올 거라고 예상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한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더욱더 뭉치고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 열리는데 선관위원들 9명 중에 7명이 불출석한대요. 천용인들이네. 야,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남래진, 김대웅, 윤광일, 전형정 등 이 자들은 뭔데 안 나오는 거죠, 국정조사에? 얘네들은 뭐 어나더 레벨인가요? 얘네들 헌법 위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만큼 얘네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믿을까? 판사 아저씨들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을까? 이재명 아저씨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을까? 김민석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롱성을 딱 만들고 국정조사로 시간을 끈 다음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똘똘 뭉치는 것만이 제도권이 끌려와가지고 특검을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업을 달성시키는 그 유일한 에너지라 이런 말씀드립니다.